네, 크리스마스 연휴를 하루 지나서 12월 26일 과연 10시 30분 구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그 수급 통해 시장의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로 참견러 김태순 본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오늘 시장을 보면 거래 대금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쯤이면 증권사들도 휴가를 가는 시즌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큰 거래 대금, 큰 수급을 기대해보기엔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남은 연말 저희 어떤 장사 예측해 봐야 될까요? 참 쉬고 싶죠. 네, 날씨만큼이나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운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산타랠리 그들은 미국 시장에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봐야 하는 것은 지수에 대한 거래 대금은 줄었어도 그 안에서 돋보이는 아웃퍼폼을 보이는 섹터와 기업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서 그런 종목군들과 섹터들을 좀 다루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조선, 그렇죠. 지수가 조정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오늘 통신장비주 그리고 화장품주 이러한 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연말과 연초 여전히 미증시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 이들에 대한 추이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 수급 측면에서의 경제 일정도 함께 짚어보고 싶은데요. 26일 오늘이 배당 기준일이고요. 27일 내일이 배당락일입니다. 한마디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해 주셔야지 배당을 가능하고요. 배당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 그렇죠. 통상적으로 배당락 전일인 오늘까지 매물 출회가 나왔다가 내일 배당락일을 기점으로 서서히 종목을 다시 모아가고 종목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왔었는데 아니 그렇다면 네. 오늘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일단 배당락일이 변경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지수가 최근까지 많이 내려왔고 많은 어떤 종목군들이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온 상황에서 네. 추가적으로 갑작스럽게 엄청난 매도 물량이 오늘 오후장 들어오면서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앵커님 이야기대로 일단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야 지금은 여전히 매수의 기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혹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놓고 보면 지금은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시되 앞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거래량이 지금은 저조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만약 한 종목에 1차 매수를 10주, 15주 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1차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차 매수를 동일하게 하시더라도 이 매수하는 비중을 좀 조절하자라는 거죠. 네. 10주에서 15주 사신 분들 3주에서 5주로 일단 비중을 좀 줄여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10시 30분 후 구간 외국인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을까요? 외국인의 순매수 탑10 바로 열어보시죠. 네, 일단 외국인 투자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건 SK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매도하는 모습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그 비중이 더 중요한 하루입니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포션이 10개 종목 이외까지 포함을 했을 때 하나오션, 하나엔진, HD현대중공업 등 조선기자재, 엔진 관련 종목들 대거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많은 비중 포함하고 있는 게 엔터주인데요. 물론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 컨텐츠 엔터주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콘서트, 아이돌 기대감이 있는 JYP 엔터, 하이브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특징적인 개별 이슈가 나왔던 5G 통신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기도 했던 4번 종목이죠. 네. JYP 엔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도 기관도 함께 담고 있는 게 오늘의 엔터 섹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그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었다라면 계엄 사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었고 2025년 좀 기대를 다시 한번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요 며칠 JYP 엔터의 이제 추가 상승이 어려웠던 부분이 높아진 가격이라면 네. 지금의 어떤 가격대는 훨씬 더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JYP 엔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더욱이 트럼프 2기에 전기차, 반도체 여러 가지 산업이 지금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봐야 되죠. 트럼프 일기 때 제가 마지막까지 남았었던 섹터와 산업 중에 항상 먼저 꼽았던 게 바로 게임 혹은 컨텐츠, 여기에 이제 탑픽으로 언제나 엔터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공연의 횟수도 공연의 횟수지만 공연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바, 다가오는 2025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작년과 올해 이들이 지금 굉장히 큰 흥행을 부는 곳이 어디죠? 화장품과 엔터 쪽이 네.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공연하고 원화로 결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화장품주들이 고환율 수혜로 여러분들 많이 불리우고 있다는 거 들었을 거예요. 저는 엔터주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달러로 결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환율 시대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JYP 엔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나아진 밸류에이션, 여기에 더해서 강달러 수혜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 2025년도 엔터주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꼭 체크하고 싶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있는 5위 셀트리온인데요.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인지 크리스마스 전거래부터 조금은 훈풍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단어가 1월 효과인데 맞아요.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셀트리온에 앞서서 이 섹터의 대장인 두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이 지금 그죠.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에 지금 수급의 노이즈는 있지만 그래도 상승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삼천당 제약까지,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들은 최근 흐름들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어요. 자, 그럼 셀트리온이 여기서 한 번 더 높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일단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합병에 대한 이슈가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못했는데 그에 따른 어떤 플랜이 투자자들에게 적절하게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허즈마 트록시마, 유럽과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모두 판매량이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한번 우리가 추적 관찰은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관건은 뭐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대장주들만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혹은 알테오젠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거래량이 회복된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이 회복된 다음에 그때 저는 셀트리온까지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대장주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중에서 우리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지 좀 한 종목을 픽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탑픽 한 종목만 골라준다면요. 저는 한화 엔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화 오션도 있지만 한화 한화 엔진을 엔진. 골라주셨어요. 이유가 사실 있을까요? 오션도 좋고요. 네. 한화 엔진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주들의 어떤 시선과 집중 자체가 처음에는 조선 빅5에 갔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조선 기자재로 왔다가 지금 마지막 불타고 있는 쪽이 엔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일본 엔진을 가져다 썼던 것대로 중국이 우리나라 엔진을 지금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중국 조선에 대한 수주를 계속 주고 있죠. 그런데 그 100척, 수백 척에 달하는 배 엔진은 우리나라 기업계에 지금 탑재가 되고 있다. 특히나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했던,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한 만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화 엔진에 대한 좀 긍정적인 투자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에서도 배를 그렇게 많이 만들지만 한국에 엔진이 없으면 이 조선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가 한화 엔진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현 시각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기관의 순매수 탑10 열어보시죠. 네, 사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종목, 그 섹터 역시 굉장히 많이 겹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일단 기관 투자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건 네이버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역시나 조선 관련주 대거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5G 통신 관련주, 엔터주, 제약바이오주까지도 속속히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한 종목씩 담아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1위로 당당히 위치해 있는 게 네이버이긴 한데요. 외국인도 기관도 최근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주가는 그쵸. 박스권이에요. 네. 이러한 현상을 저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오늘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았기에 네. 악성 매물이 쌓일 대로 지금 쌓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악성 매물을 풀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거래 대금이 들어올 만큼의 호재성 뉴스가 있거나 네. 두 번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번이 지금 부재한 상태. 그러면 결국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네이버 그리고 혹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수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좋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부분에 또 역풍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카카오와 나를 엮어? 이런 기분이 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상승세로 좀 가기 위해서는 더 강한 수급이 붙어주거나 아니면 그 수급을 불러일으킬 만한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하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 기업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이 가진 한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 바로 다음에 있는 2위 업체죠. 두산바캡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할 합병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왔는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보유자분들 또 미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할지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유자분들은 보유이고요. 네. 미보유자분들은 새롭게 한번 이제 신규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유자 입장에서는 다소 기분이 나쁠 뻔했어요. 그쵸. 아니 이렇게 돈을 잘 버는 나의 기업을 왜 돈을 못 버는 기업과 붙여서 진행을 할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다가오는 트럼프 위기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프라 투자 이야기는 당연히 붙어줄 수밖에 없기에 저는 그 기준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주는 있겠지만 두산밥켓이 단연 1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유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두산밥켓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는 두 종목을 여쭤봤지만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조금 더 궁금합니다. 기관의 종목 중에 본부장님을 생각하시기에 저희까지 함께 관심 가져와야 하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참 기관이 특정 섹터를만 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외국인들은 딱 보이거든요. 그쵸. 지금 조선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근데 기관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지금 사는 상황이라서 뭘 뽑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시세 탄력이 가장 강하게 나오는 솔리드라는 기업을 아마 지금 이 10종목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작을 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막내가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그쵸. 좀 보이고 있어서요. 솔리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5G 기대감도 있고 양자 관련 기대감도 그쵸. 들어왔었고요. 그런데 사실 통신 5G 하면 실망을 겪었던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도 네. 지금 저희가 봐야 한다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5G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기대감이 확 사그라들은. 하지만 지금은 선택이 아닌 이쪽도 필수입니다. 뭐 여기저기 지금 5G를 건너서 뭐 6G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6G 이야기는 너무 앞서간 것 같고요. 5G라도 지금 잘해야 되는 상황. 또 이제 이 통신 부품을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혜를 또 누가 받을 것이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죠. 일단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굉장히 큰 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솔리드는 좋은 성과를 내왔던 기업. 여기에 지금 좋은 호재성 뉴스가 붙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솔리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옥석 가르기를 해서 정말 저희가 네. 오늘 집중할 그 한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엔진 대 솔리드, 솔리드 대 한화 엔진. 본부장님의 선택은요? 참 지금 두 기업이 핫하죠. 네, 핫한데 일단 그 중에 굳이 어려워요. 하나를 고르자면 네. 저는 솔리드를 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 뭔가 용기 있게 네. 가보자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서 조금은 더 강력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리드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엔진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요. 그쵸. 솔리드는 오늘 많이 올라왔지만 최근에 어떤 조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평균적으로 보여줬던 가격까지 회복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오늘 상승률로만 보면 부담될 수 있지만 길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종가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 가는 데는 무리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가지 모멘텀이죠. 첫 번째 5G 통신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두 번째 양자 컴퓨팅,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도 양자 컴퓨팅이 대세인 만큼 저도 솔리드를 꼭 한번 보시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옥석 가격에 솔리드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드린 만큼 오늘 시장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 통해 오늘의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태성 본부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